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올렸던 업로드된 내용이 문제 해설을 잘못 달았고 저도 해설을 잘못 해갖고 다시 지금 업로드를 하는데 먼저 번에 올린 건 전부 다 제가 지웠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용도 제대로 잘 모르고 설명한 것도 있고 해갖고 다시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문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박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갑은 28사단 초병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자로서 01시 30분경 동소에서 다음번 초소로 근무를 하여야 할 상병 을과 교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을을 구타하였다. 이에 을은 실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 소총을 갑 등 뒤에 겨누며 발사할 듯이 위협을 가하자 갑은 당황하여 먼저 을을 사살하지 않으면 을이 먼저 총을 쏠 것으로 생각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을이 복부에 발사하여 을을 사망케 하였다. 그러나 을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지금 누가 죽은 거야? 을이 죽었어요. 을이. 그쵸? 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을은 갑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소지한 소총에는 실탄이 없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금 내가 먼저 총을 쏘지 않으면 제가 총을 쏠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억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OX 동그라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잘못 해설해갖고 자, 기억번 맞고 자, 니은번 틀리고 그 다음에 디귿번을 제가 틀렸다고 봤었는데 디귿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음번이 틀렸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요거 OX 동그라미 디귿번과 리을번은 맞다고 보시고 미음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가서 보시면은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갑의 죄책과 관련해 판례의 입장과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결론이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고의가 기본적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죄가 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죄가 인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동일하다. 맞는 얘기인데 자, 요거를 갖다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엄격 책임설 얘기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해보게. 그래서 판례의 입장인 엄격 책임설에 대해서 한번 여기 한번 봐볼게요. 여기 아까 판례의 입장과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지금 같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예, 결론이 동일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엄격 책임설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자,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거죠? 그죠? 법률의 착오로 봐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인 고의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법률의 착오로, 그죠?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서 고의가 인정되죠? 고의가 인정되고, 그죠? 뭐에 대한 얘기로 보는 거야? 책임에 대해서 논하는 거죠? 그죠? 책임 조각에 대해 논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엄격 책임설의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의가 인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야? 이것은 무죄가 되는 거고, 그죠? 책임이 조각돼서 그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뭐야? 이것은 죄가 인정되겠죠? 그죠? 살인죄가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의범이니까. 그래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뭐예요?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되는 거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그죠? 살인죄로 본다는 것이 바로 엄격 책임설의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저 동그라미 기억본에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와 있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제가 요 밑줄 가볼게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어쩌다는 거야. 자 판례의 입장과 엄격 책임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 한번 보자고. 니은번. 자 니은번으로 이제 가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탄이 장정되어 있지 않은 총으로 갑을 위협하던 을은 갑이 돌아서면서 자신을 향해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의 소총으로 갑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을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지가 않죠. 그죠? 정당방위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 뭐야? 부정대 정해관계인데, 그죠? 상대가 위법해야지만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대가 지금 위법한 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정당방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것도 한번 제가 또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가보자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은, 일단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부정 대 정해 관계거든요? 그래서, 상대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상대자가 적법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정당방위가 X 이렇게 그어놓고, 만약에 상대자가 불법인 경우, 상대자 불법인 경우, 상대자가 불법 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친구가 정당방위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상대자가 적법한 행위였다면은, 만약에 그 상대자가 적법한 행위였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자가 불법인 경우만, 그죠? 불법인 경우에만 여기에 대해서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그어볼게요. 니은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디귿번 해보겠습니다. 이 디귿번도 제가 헛소리를 했었는데, 자, 디귿번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추 적용설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각각 2단계 범죄체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하며 모두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요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해설할 때 이걸 왜 틀렸냐면은 막 덤벙대고 문제를 풀어서 그런 것 같은데, 2단계 범죄체계론이라는 것을 이것만 보고 저는 이거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하면서 그냥 문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틀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깨끗하게 하고, 자 화면을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깨끗하게 여기다 놓고 해설할까? 자 여기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단 2단계 구조가 있고 3단계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 범죄 체계론,
2단계 범죄 체계론이 있고 또 하나는 3단계 범죄 체계론이 있어요. 자, 그래서 2단계 범죄 체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불법하고, 그죠?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거, 그리고 그죠? 그 두 개를 하나로 뭉뚱그려 갖고 하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바로 책임으로 나누는 거, 이걸 2단계 범죄 체계론이라 그러고, 3단계 범죄 체계론은 우리가 우리 형법에서 공부하듯이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위법하고, 그 다음에 책임까지 모두 갖추었을 때 요것을 갖다가 우리 범죄라 그런다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2단계 범죄 체계론이 있고 3단계 범죄 체계론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요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말하는 그 뭐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고전적 범죄 체계하고 목적적 범죄 체계를 종합해갖고 두 개를 합쳐갖고 하나로 만들었다 해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여기다 적어볼게요. 합일태적 범죄 체계.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라는 것은 고전적 범죄 체계, 그죠? 고전적 범죄 체계론하고 그 다음에 목적적 범죄 체계론. 요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믹싱해 놓은 거예요. 믹싱해 놓은 거. 이걸 두 개를 합쳐 갖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이 고의의 이중적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죠? 고의가 구속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해갖고, 고의의 이중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취하고 있는 범죄 체계론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유추설이죠. 그러니까, 유추설하고, 그리고 또 뭐에 있어요?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있죠?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이 두 개가, 그죠? 이 두 개가, 각각 2단계 범죄 체계론하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각각 두 개가 이래야 되겠죠. 각각 두 개가 2단계 범죄 체계론, 2단계 범죄 체계론하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모두 이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자, 요것이 키포인트다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유추설하고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각각 이 두 개가 2단계 범죄 체계론하고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 모두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가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전부 기초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디귿번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유추적용설, 유추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법률가 제한적 책임설, 각각 2단계 범죄 체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한다. 맞는 얘기고, 모두 고의의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근데 이걸 디귿번은 틀렸다고 그때 그랬었죠. 해설했잖아. 그죠? 네, 맞는 얘기로 하십시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을 해설해 볼게요. 리을번. 자, 리을번에 보면은 이제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자, 고의를 두 개로 찢어발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구속요건적 고의하고 그 다음에 책임 고의 이렇게 나눴을 때, 그래서 구속요건적 고의 같은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그죠? 책임 고의가 탈락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책임 영역에서 고의 책임이 부정된다. 그죠?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여기 뒤에 가고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건 깨끗하게 하고, 자, 여기다 적어 볼까? 여기다가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구성요건적 고의와 두 개로 찢어 발겼어. 그러니까 고의를. 그러니까 고의를 두 개로 여기다 적어 볼게. 고의를 두 개로 찢어 갖고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고요. 책임 고의가 어쩐다? 탈락된다. 응? 책임 고의가 탈락된다. 요게 바로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를 두 개로 찢어갖고 하나는 구속요건적 고의하고 책임 고의로 나누는데,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책임 고의가 탈락한다. 이것이 바로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의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시면은 법률과 제한적 문제로 돌아가시면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구속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그쵸?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거야. 책임 영역에서 고의 책임이 부정된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는 얘기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자,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미음번이 틀렸는데, 자, 미음번 가서 한번 보자고. 또 미음번. 자, 미음번에 가면은 자, 여기 봅시다. 만일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 자, 유추설하고 지금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나왔죠. 자, 유추적용설이나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과실에 관련된 거 아니야. 그죠? 과실범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죠? 유추적용설하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요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되는 거야. 과실치사. 과실범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고의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책임에서 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만약에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야? 바로 무죄가 되는 거고,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야? 그것은 살인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 아까 전에 설명했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고. 여기 위에다 적어놨나? 자, 여기 엄격 책임설 내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엄격 책임설에서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오인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의는 인정되는 거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서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책임에서만 논하자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래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 조각 사유로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고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요 부분은 지금 틀린 부분이야. 마지막에 미음번에 보시면은 결론이 동일하다고 했는데 결론이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유추설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치사에 대한 거고 적어 놓으세요.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음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까요? 그러면 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음번. 그래서 여기 가보자고. 자, 미음번에 대해서 미음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유추설하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요거는 과실에 대한 거란 말이야. 과실범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엄격 책임설 있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고의는 인정된단 말이야. 왜? 법률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기본 고의는 인정되되, 그죠? 기본 고의는 인정되되, 어디에서 논하자는 거야? 책임에서 논하자는 거죠? 책임의 영역에서 논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야?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거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살인죄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미음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렇게 해갖고 미음번은 틀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요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려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자. 자, 기역번 같은 경우 보자고. 자, 기역번에 보시면은, 자, 만일 현재에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갑의 죄책과 관련해서 판례의 입장과 엄격 책임설의 결론이 동일하다. 맞다고 처리하라 그랬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니은번에 보자고. 이제 니은번. 자, 니은번에 보면은, 자, 니은번에 봤을 때 유추적용설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아, 이건 디귿번이잖아. 니은번에 가야지. 자, 니은번에 가보자. 니은번. 자, 니은번 얘기 봅시다. 만일 현재에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갑이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총으로 갑을 위협하던 을은 갑이 돌아서면서 자신을 실제로 총을 쏘려고 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소총으로 갑의 머리를 먼저 가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을에게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했는데 정당방위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방위라는 것은, 그죠? 상대자가 부정대 정해관계로서 상대자가 위법해야지 돼요. 그죠? 위법한 경우에만, 상대가 위법한 경우 행위에 대해서 방위를 했을 때 그것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죠. 상대가 정당한 것, 적법하다면은 정당방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아까 전에 적어드렸지만은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해관계란 말이야. 깨끗하게 해볼게 이것도. 그죠? 여기 제가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상대자가 적법한 경우가 있고 불법한 경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대자가, 그죠? 총을 쏠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적법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적법했다.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대자에 대한 그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고, 상대자가 불법이어야지 돼. 상대가 불법하게 나한테 덤벼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니은번은 그래서 틀린 거야. 니은번 같은 경우에. 되셨나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디귿번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유추적용설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자, 모두 어쩐다는 거야? 각각 2단계 범죄체계론과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을 전제로 한다는 거 맞다 그랬었죠. 그리고 모두 고의의 뭐라고? 이중적 기능에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 먼저 번에 제가 해설을 진짜 엉망으로 막 해놓은 거야.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봅시다. 자, 리을번에 보면은, 자,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나왔었죠? 그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키워드가 뭐라 그랬었어요? 제가 구속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되 책임고의가 탈락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책임 영역에서 고의 책임이 부정된다. 맞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마지막 미음번에 가서 보시면, 자, 미음번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유추적용설하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둘 다 과실범과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죠? 여기다가 과실범이라고 적어놔. 그리고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죄가 되겠지만은, 그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은 살인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의 착오로 봐서 기본적인 고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자고. 마지막. 아, 이거 왜 이러냐. 이거 깨끗하게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여기 저거 정리해드렸는데, 그래서 유추설하고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저 과실범과 관련된 과실범에서 논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엄격 책임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법률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자, 기본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바로 책임 영역에서 논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죄가 될 것이고,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 봤듯이 모두 결론이 동일하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틀렸잖아요. 그죠? 판례 입장에 따른 결론이 동일하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유추적용설과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치사가 될 것이고, 엄격 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추적용설, 법률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이 세 개가 전부 동일한 결론이라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되셨죠? 예. 아유, 어쨌든 다시 영상을 올려드려서 다행이고요. 좀 정성 들여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성의 없게 제가 해설을 올려서 틀린 해설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9번 해설해 달라고 저기다 댓글까지 주셨는데 좀 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안다고 교만을 떨다가 제가 내용을 좀 엉뚱한 해설을 달고 틀린 답을 올려서 미안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어쨌든 정성 들여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